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보셨나요? 느낌이 어땠어요? 일단은 시험 보느라 일단 고생 많으셨고, 사실 점수를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목차나 이런 거 보고 이제 피드백을 어느 정도 드릴 건데, 공통적으로 되는 것들은 이제 문제 설명드리면서 같이 드려볼게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다른 분들 것들도 제가 다 영상이나 자료에 있으면 좀 보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론 난이도 자체는 중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시답안을 작성할 때도 제가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서 다른 분들이 이제 목차를 어떻게 잡았는지도 이제 궁금해하실 테니까 이제 다 익명으로 해서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잡았고 대략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전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1번 문제를 보고 좀 비벼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2번 문제 보고 이거 뭐지? 일단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아마 순서를 배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 수정이 안 돼. 3번을 이제 딱 봤을 때는 이제 브리타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을 거고, 탁감이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현업 관련해서 얘기를 언급을 하긴 했지만, 문제로 출제될 거라고 사실 예측을 못 했었고요. 4번을 이제 보고는 이제 제 거 스터디 풀으셨던 분들은 이게 다 왔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목차나 이제 이런 피드백 주셨던 분들 거를 쭉 제가 다 보고 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번이 아마 좀 쓰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해석의 여지도 일단 있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러면 전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전략을 먼저 세워야겠죠. 전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 들으셨던 분들은 ESG 문제 제가 1번으로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방법 적용하는 거나 각각의 개념도 출제를 했어서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강평 때도 제가 ESG 언급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도는 기억해두라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출제가 됐고 4번을 먼저 빠르게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는 답안지가 20쪽으로 나오는 걸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쪽을 다 채워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냥 기존의 16쪽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셔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4번을 일단 먼저 푸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풀고,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시험장에서 예시답안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문제 구조를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보여져요. 시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여기서 시간 확보를 반드시 했어야 된다. 요거를 생각을 해 두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하실 때 특히 1번을 빠르게 처리를 하실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기본적인 논점으로 준비를 하는 형태니까. 그래서 여기 시간 확보를 일단 2번에 좀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으면 3번 이렇게 배분하는 전략을 먼저 구성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그래도 다수 있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문제를 봤을 때 순서는 그냥 요 4, 1, 2, 3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간은 제가 3시간을 잡아놓긴 했는데 3시간을 다 하진 않을 거고, 관련한 얘기들을 쭉 서술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없이 이제 수험생 복귀나 이런 얘기들을 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와서 해주시면 돼요. 4번이죠, 4번. 자, 최근 투자 의사 결정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판단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ESG가 있다. 요거 전제 제가 써있던 거랑 거의 동일하게 나왔죠. 그리고 각각의 요인, 환경 요인,
사회 요인, 그다음에 지배 구제 요인. 이것도 제가 그대로 출제를 했었었고, 요게 그대로 물어봤죠. 그렇죠? 일단 배점이 10점인데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5점, 이게 5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 분석을 해서 목차 처리를 할 때 고민이 되는 거는 여기 각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예시답안에서도 개설을 안 쓰고 목차를 그냥 바로 잡았죠. 첫 번째가 구성 요소. 그렇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1번에 환경 요인, 2번에 사회 요인, 3번에 지배 구조. 그렇죠? 내용을 정확히 이제 모르시고 그냥 하나로 그냥 처리를 하신 분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점수가 조금은 낮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일단 배점이 5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정평가 시 고려할 내용, 고려사항. 그렇죠? 여기가 이제 배점이 5점. 근데 여기도 목차를 뭐 최소 2개 정도만 잡아도 충분한데 예시답안에서 이제 활용을 할 때는 문제 자체가 자,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이죠. 방법 적용 시에 국한된 건 아니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을 출제가 되면 유의사항이나 고려사항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4기 때 경기변동 관련해서도 그때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잘 모를 때 절차로 대처를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해당 부분에 관련 논점이 있는 세부 목차가 있으면 걔를 우선하자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인증 받은 거. 얘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으로 제가 출제를 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수익환원법 두 개를 각각 10점을 물어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 감정평가 방법으로 목차를 처리를 했습니다. 사비 수익환원법 이렇게 처리를 했고 실제에서 여러분들이 목차 주신 거는 이렇게 이제 잡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아니면 목차를 하나로 처리를 하신 분들이 반반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방법으로 처리하신 목차가 의외로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고 절차 이걸로 이제 포섭하신 목차가 더 많았어요. 예, 복귀 지금 답안 내신 걸 봤을 때. 그래서 요걸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렇게 처리하신 분들은 요 세 개를 그냥 목차 하나에다가 처리를 하고 언급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과락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 과락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40%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배점이 점수가 2점이고 얘가 2점 정도가 이제 과락을 넘는 점수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점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를 좀 구체적으로 썼냐, 그리고 요거 개념 제대로 썼냐, 요 차이일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모두 언급을 했다. 그러면 3점 이상은 받을 거예요. 여기서 한쪽이 모자르면 2.5점이나 뭐 2점 이 정도로 받겠죠. 그죠? 근데 목차를 점수를 쭉 받은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각보다 요 4번 문제는 목차 주신 분들, 제 거를 스터디를 풀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잘 처리를 했어요. 목차 5개에서 6개씩 다 뽑아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 점수로 봤을 때는 다른 그 강사분들 들은 분들의 목차까지 제가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5점에서 6.5점 이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 채점이 점수가 이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실무 이론 법규를 종합적으로 봐서 사실 숫자를 맞추는 싸움이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이론에서 깐깐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데서 깐깐하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잠깐만 이제 언급을 드리면 자,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험생 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시각이랑 이제 강사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